8년 만에 800원대 슈퍼엔저. 한국의 실바람일까 태풍일까? 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슈퍼엔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불러다 줄 것 같습니까? 슈퍼엔저.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보건대 과거에 저 엔저가 우리의 삶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던 기억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슈퍼엔저가 한국의 많은 것들을 이제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죠, 걱정. 지금 이제 달러당 145엔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엔저 때문에 한국의 수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1차 마지노선인 달러당 145엔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에서는 엔화 투자하고 일본 여행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한국은요, 엔저 공포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엔저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4월달까지만 해도 100엔당 1000원이었던 게 지금요 6월 19일날 장중 897원까지 내려갔죠. 8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물론 900원 초반대로 다시 올라갔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죠. 엔화 약세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엔화가 961엔인데요. 한국 돈으로 875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9,620원이죠. 대략 한 90원가량 일본이 대략 더 낮은 상태입니다. 엔화 값 싸지고 일본 정시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엔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엔화를 사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일본을 여행 간 한국인들의 수가 258만 명. 벌써 추석 연휴 때까지 가는 일본 항공권이 다 매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엔화, 엔저. 점점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1995년에서 1997년에 엔저가 있을 때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죠. 그 이후에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도요. 엔저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이 많이 안 좋았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2008년에 리만 사태가 딱 엔저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 시기쯤에서 이제 리만 사태급 해서 2008년 10월 초에 주가가 무려 893까지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미뤄 짐작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800원대의 엔저, 8년 만에 닥친 엔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이 한국에 벌어지는 걸까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13년 아베노믹스로 누적된 엔저 때문에 2015년에 한국 수출이 또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역수지 적자가 16개월이죠. 16개월. 물론 지난달에 잠깐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지 아주 지속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엔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물론 한국과 일본의 수출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경쟁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엔저에 이제 나쁜 영향이 좀 덜 미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엔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장기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엔저가 길어질수록 일본에 직접 수출하고 엔화로 대금을 받는 사람들, 대금을 받는 기업들,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타격받죠.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우려스럽기 때문에 염려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 수출 피해를 또 겪냐? 또 겪을 것 같은 거죠. 엔화 약세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불러줄까요? 지금 미국은 여전히 기준금리를 7월달과 9월달에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웃나라 일본은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에 지금의 정부가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지만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1%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0%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긴 엔저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한일 양국의 수출 구조가 달라졌다. 과연 달라졌을까? 좀 의아하죠.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질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러울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향후의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작용으로 닥칠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 걸까? 가계부채도, 그리고 가계부채도 심하고,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매우 안 좋고, 다른 나라들,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의 초완화적인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국에 더 악재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고민들이 든다라는 거죠. 확실한 건 우리네 삶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참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죠. 정말로 미국이 물가를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7월달하고 9월달에 올리고요. 9월달에 딱 올리는 게 끝내고 나면 그 이후로 14개월에서 한 16개월쯤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많은 걱정도 들고요.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하면서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 엔저가 우리에게 닥칠 위험이 뭘지를 잘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기를